안녕하세요. 민댕입니다. 날씨가 엄청 춥네요. 이럴 때 모자, 장갑, 목도리, 기마개, 따뜻한 양말, 내복 뭐 이런 거 하나씩 더 갖춰 입는 게 체온을 몇 도씩 올릴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뉴스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따뜻하게 하고 다니세요. 오늘은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뭘까요? 그리고 지혜를 쌓아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다행히도 어디 가면 저에 대해서 이제 좋은 얘기 하시는 부분들을 보면 지혜롭다, 현명하다, 생각이 특별하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저한테 그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지혜를 쌓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방식이, 표현 방식이 특별할 수 있냐, 뭐 책을 많이 읽으면 그렇게 되냐, 아니면 뭐 TV 같은 걸 많이 봐서 그런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제 책을 읽는 걸 엄청 좋아하죠. 특히 지혜가 많이 담긴 책을 읽을 때는 진짜 이 맛이 이거 꿀맛 같다, 꿀맛,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거든요. 이런 책들이 그런 책인데 고대부터 내려오는 어떤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이제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들을 톡 던져주면서 교훈도 함께 아주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던져주는 이런 책들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날마다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법, 이런 책을 보면 이게 표현이 부드러워지는 법이라 가지고 별로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한마디로 이게 날마다 조금씩 지혜로워지는 법, 날마다 조금씩 현명해지는 법. 네, 저는 그렇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탁 다 읽고 났을 때 와, 나 몇 단계로 지혜로워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거 어디 가서 써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맛있다, 나도 더 지혜로워지고 싶다, 막 이런 욕구가 막 샘솟을 거예요. 근데 평소부터 조금 지혜로운 레벨이 높으신 분이 이 이야기를 더 잘 알아들으실 건데 한 번 듣고 이해가 잘 안 간다 하시면 몇 번 더 들어보시면 안 들리던 게 들리고 안 보이던 게 보이고, 네, 그렇게 계속 트이거든요. 그러면 지혜로운 게 뭔지, 지혜를 왜 많이 익혀야 하는지, 그리고 지혜와 부드러움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들어가 볼게요. 부드러움은 모든 것을 이긴다.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를 대표하던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정신은 부드러움의 힘을 안다. 위대한 정신은 부드러움의 힘을 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우리들 왜 영국 신사 이렇게 말하잖아요. 실제로 영국인들이 가장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생각하는 교양 있고 예의 바르며 점잖은 사람인 신사라는 말은 원래 부드러운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부드러움을 사람이 갖춰야 할 으뜸의 지혜로 꼽는 것은 동양의 현자들이 먼저일 것입니다. 특히 노자는 동양 고전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수유왈강, 부드러움을 지키는 것이 곧 강한 것이라는 말로 부드러움의 덕과 힘을 강조했습니다. 부드러운 사람은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을 포용할 줄 압니다. 그리고 자신과 세상을 보고 웃을 줄 아는 너그럽고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이 세상 만사가 다 내 맘대로 다 돼갖고 웃을 줄 안다는 게 아니라 세상은 불공평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다는 걸 인정하기에 섣부른 절망보다는 그 안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감옥에 갇히게 됐을지언정 내 인생 끝이야 하고 이제 삶을 포기하기보다는 이 안에서도
인생에서 얻을 것이 있다. 여기에 삶도 삶이다. 아예 내가 작정하고 어디 절이나 명상센터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안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무언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그런 희망을 또 꽃피워 보는 거예요. 근데 부드러운 사람을 저 사람은 유약한 사람이야 이렇게 폄하하는 이들도 있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갑자기 유재석 씨가 생각나네요. 유재석 씨는 겉으로 보기에는 좀 왜소하고 좀 뭐라 그럴까 허약해 보이고 그때 이효리 씨가 막 되게 초라하고 막 찌질하다는 식으로 표현했잖아요. 옛날에 그랬다고. 이제 그렇게 말할 정도로 어찌 보면 좀 못나 보일 수 있는 그런 외모인데 유재석 씨는 왜 어찌하여 개그계의 1인자로서 거의 1인자 맞죠? 이렇게까지 롱런하면서 대스타의 자리를 지킬 수 있나. 이 말에 좀 어울리는 그런 연예인이 아닐까. 부드러울 수 있는 것은 모든 걸 포용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을 자기 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라 할 수 있는 물을 보십시오. 물은 바위를 뚫고서라도 바다를 향해 갑니다. 결국 강한 바위도 부드러운 물의 뜻은 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왜 영국 사람들이 부드러움을 가장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꼽았는지, 왜 노자가 부드러움을 강조했는지도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알 것 같으세요? 이 책에는 자신들의 삶을 통해 그런 부드러움의 지혜와 기술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부드러움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건 그것은 자신을 가장 낮은 곳으로 내릴 수 있는 사람만이 보여주는 지혜이며 가장 오래가고 가장 강한 힘을 지닌 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부드러움은 낮고 수줍게 피어있는 꽃이지만 가장 향이 좋은 꽃이라는 워즈워스의 말처럼 말이지요. 너무 멋있는 말 아니에요? 와. 이렇게 챕터마다 짧게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지혜의 정수들만 얘기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노자의 이야기로 시작해 봅니다. 노자가 스승으로 모시던 분과의 대화입니다. 제목은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이제 늙어가지고 병석에 누워있는 스승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이렇게 말해요. 고향을 지나갈 때는 수레를 타지 말고 반드시 내려서 걷도록 해라. 이에 제자가 고향을 잊지 말라는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스승은 높은 나무 아래를 지나갈 때는 조심스레 가거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또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 말씀은 어른을 공경하라는 뜻인가요? 그러자 스승은 자기 입을 벌리며 물었습니다. 내 혀가 보이느냐? 네, 보입니다. 내 이는 보이느냐? 이는 다 빠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알겠느냐? 혀가 남아있는 것은 부드럽기 때문이고 이가 다 빠진 것은 강하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와 같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마지막 말이다. 이것은 한나라 때 유향이 지은 설원이라는 책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보다 오래가고 결국 부드러운 게 강한 것을 이긴다는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 중에서 가장 강한 게 이빨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강하기 때문에 평생을 오만껏 다 씹어 먹으면서 살았었는데 그렇게 강한 거는 우리가 늙으면
죄다 빠져버리고, 혀는 중요하긴 하지만 별로 뭘 하나 싶을 정도로 잊고 사는 존재인데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부드럽기 때문에. 자, 다음은 절대로 두려움에 갇히지 마라. 어떤 선비가 친구가 집에 놀러와서 술을 함께 마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친구가 무슨 근심 있는 사람처럼 술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는 거예요. 그러고 서둘러 일어나서 가버렸어요. 그 뒤로 친구는 소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의 안부가 궁금하니까 찾아가 봤죠. 친구는 병이 나서 누워 있었습니다. 아니, 왜 병이 났냐 물어보니까 저번에 자네랑 술을 마실 때 내 술잔 속에 작은 뱀이 꿈틀꿈틀하는 걸 봤는데 아마 그 때문에 병이 걸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비가 짚히는 바가 있어서 친구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다시 갔어요. 그리고는 지난번과 똑같은 자리에 술상을 차려놓고는 친구에게 술을 따르며 물었습니다. 오늘도 뱀이 보이는가? 친구가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선비는 벽에 걸려있는 활을 갖고 와서 딱 내려놓으면서 다시 물었어요. 지금도 뱀이 보이는가? 이제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친구의 술잔에서 보였던 그 뱀은 벽에 걸려있던 활의 그림자였던 겁니다. 이 자초지정을 알고 난 친구는 그 자리에서 씻은 듯이 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중국 진나라의 악광이라는 선비와 그의 친구 사이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술잔 속의 활 그림자를 뱀으로 오해하고 병이 났던 악광의 친구처럼 의심이나 착각을 사실로 믿고 걱정하는 경우를 사형배궁이라고 하는데요. 살면서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대부분은 술잔에 비친 뱀과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실상을 알고 나면 그다지 두렵거나 무서울 까닭이 없는 그런 뱀 말입니다. 미국의 출판인이자 작가인 글레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무지의 긴 그림자에 불과하다. 두려움은 무지의 긴 그림자에 불과하다. 무지. 우리가 몰라서, 모르니까 두려운 거거든요. 알고 나면 별게 아닌 것들일 텐데 몰라가지고 엄청 거대한 어떤 허상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집안에 이렇게 있을 때 뭐 밤이나 새벽에 막 어떤 소리가 갑자기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나가가지고 불 탁 켜고 다 샅샅이 봐요. 그러면은 아무 일 일어난 게 아니네. 저게 떨어져서 그런 소리가 났네. 뭐 이렇게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이불 안에 움츠리고 있는 게 더 두려움을 극대화시킨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이러면 두려움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신의 모르고 있는 상태인 그 무지를 너무 길게 끌고 가지 마시고 그게 뭔지 알려고 조사해 보세요. 네. 누구에게든 배우기를 주저하지 마라. 당대 최고의 학자로 알려진 사람이 어느 날 진기한 구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구슬을 실에 깨어 보관하려고 했지만 구슬의 구멍이 9번이나 굽어져 있어서 도무지 실을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늘 바느질을 하는 아낙네라면 답을 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가까운 밭에서 뽕을 따고 있는 안악에게 혹시 방법이 없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안악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듯 꿀을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안악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본 학자는 마침내 답을 찾아냈습니다. 개미 한 마리를 잡아서 허리에 실을 묶어 구슬의 한쪽 구멍으로 들여보낸 후 반대쪽 구멍에 꿀을 발라
개미를 유인해 구슬을 꿰는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공자가 진나라에서 이상하게 생긴 구슬을 얻었을 때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당대 최고의 학자로 알려진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대단한 사람도 구슬에 구멍을 깨는 일 앞에서 쩔쩔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굉장히 하대하고 있던 하인들이나 좀 미천한 그런 계급의 사람들이 오히려 더 삶의 지혜가 많다고 볼 수 있죠. 경험을 많이 해봤거든. 고생을 많이 해봤거든. 만약 공자가 안악내한테 이걸 묻지 않았다면 이 실에 구슬을 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요. 공자가 지금까지도 성인으로 존경받는 이유는 누구에게든 배우기를 주저하지 않던 그런 겸손한 태도도 한몫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공자의 이 이야기로부터 어떤 사람에게든 모르는 것을 묻는 일은 부끄러운 행동이 아니라는 뜻의 공자천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도 좀 어릴 적에는 이렇게 묻는 거, 내가 모르는 게 티나니까 묻는 게 너무 싫었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안 묻고 아는 척하고 근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다. 자기만의 관심 분야, 전문 분야, 경험이 많은 분야 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람들은 오히려 누군가가 물어주는 것을 참 좋아한다. 저를 비춰봐도 제가 잘하는 거, 내 관심 분야 이런 걸 누가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 주저하지 말고 당당하게 물어보세요. 길도 당당하게 물어보고 모르는 걸 그때그때 물어봐야지 내 인생에도 도움되고 상대방도 기분 좋게 해주고 아주 좋은 겁니다. 이탈리아의 천문학자이자 수학자인 갈릴레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배울 것이 전혀 없을 정도로 무지한 사람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이거는 꼭 읽어드려야 돼. 사랑받을 때도 조심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러니까 연예인으로 치면은 엄청나게 인기 많을 때, 완전 대세일 때, 그럴 때도 꼭 조심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어떤 왕한테 총애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소년이었어요. 한 소년이 왜 영화에서 보면 왕의 남자 해가지고 이중기 그런 이쁘장하게 잘생긴 그런 소년을 총애하고 있었던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소년의 그 본가에 있는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왕의 수레를 몰래 타고 어머니의 병문안을 다녀왔어요. 그 당시에는 왕의 수레를 허가 없이 타면 두 다리가 댕강 잘리는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왕은 그 소년에게 벌을 주기는커녕 효성이 지극하구나 이러면서 오히려 칭찬을 해줬다고 해요. 또 한 번은 소년이 복숭아를 먹다가 맛있어요 이러면서 반쯤 먹던 거를 왕에게 준 거예요. 그때도 왕은 화를 내는 대신 아이고 소년이 얼마나 나를 생각했으면 이 맛있는 걸 다 먹지 않고 나를 주었겠느냐 이러면서 칭찬을 하더랍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소년이 아름다움을 잃게 되자 왕의 사랑도 자연히 식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왕은 좀 사소한 걸로 트집을 잡아서 소년을 막 뭐라 하면서 네가 전에 몰래 나의 수레를 탔던 일, 네가 먹다 남은 복숭아를 감히 나를 준 일, 이런 걸 막 들먹이면서 궁궐에서 쫓아내버렸어요. 헐. 이거는 한비자에 실린 중국 위나라의 미자하라는 미소년과 어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받을 때는 다 용서됐던 일도 사랑이 식고 나면 죄가 된다는 여도지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자하를 사랑해서 눈이 먼 왕에게는 미자하의 어떤 행동도 좋게 보였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미자하가, 그러니까 이 소년이 왕에게 엄청나게 사랑을 받을 동안에 조금만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다면 사랑이 식은 후에도 벌을 받는 일은 없었겠죠. 여러분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사랑이 끝난 후에 그 사람이 내게 여도지제를 묻는 일이 없도록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겠습니다. 지금 너무 뜨겁고 너무 내가 사랑받고 있고 내가 너무 인기 있다고 그때는 무슨 짓을 해도 상대는 나한테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잘못이라고 말해줄 그런 어떤 눈이 없어요. 근데 이제 사랑이 식고 미모도 식고 다 이렇게 식어버리면 과거에 미운 짓 했던 것까지 떠오르네. 역시 넌 아니야 이러면서 지금 와서 갑자기 죄를 묻는 그런 핑곗거리가 돼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랑받을 때 이 사랑이 참 감사하다, 이 사랑만으로 족하다, 더 이상 내가 바라는 건 욕심이다 라는 거를 이렇게 딱 알 수 있는 지혜의 눈이 뜨여 있다면은, 예를 들어 뭐 국민 여동생 아이유 같은 경우는 정말 노래도 잘하는데 심성도 좋고 예의도 바르고 막 이렇다고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인기가 좋은데도 막 경고망동한다거나 우리들 요놈의 입을 잘못 올려가지고 큰 화를 다치는 것처럼 오만하지 않고 말도 착하게 하고 기부나 뭐 후원 같은 것도 하고 또 후배 그 가수들 연습생들을 위해서 자기의 돈을 투자해가지고 막 연습실도 마련해주고 막 그렇다고 하여튼 되게 평이 좋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자신이 위태로울 때, 불리해질 때, 그럴 때 그래도 아이유가 그렇게 착했잖아, 그래도 아이유가 그렇게 했었잖아, 이런 어떤 나를 살려주는 그런 생명수들이 막 본물처럼 터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 나갈 때 잘해라 이 말이죠. 근데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배우 크로퍼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불이다. 하지만 그 불이 당신의 심장을 따뜻하게 해줄지 아니면 당신의 집을 모두 태워버릴지는 결코 알 수 없다. 사람이 지혜를 익혀야 하는 이유. 사람이 지혜로워야 하는 이유. 말 감정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들에게 좋은 말 고르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좋은 말이란 이마는 불쑥 솟아있고 눈은 툭 튀어나와야 하며 발굽은 누룩을 쌓아 올린 듯 두툼해야 한다. 이 말을 그대로 받아 적은 아들은 좋은 말을 찾겠다고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두꺼비 한 마리를 잡아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좋은 말의 외모와 똑같은 말을 구했습니다. 기가 막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가져온 말은 잘 뛰기는 하겠지만 술에는 끌지 못하겠구나. 주나라의 말 감정사였던 백락이란 사람과 그의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다시 나가서 생긴 것은 두꺼비와 비슷하되 술에도 잘 끌게 생긴 다른 짐승을 찾아다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멍청함으로 미뤄보면 평생 좋은 말을 찾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백락의 아들, 즉 백락자라는 말은 남이 하는 말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뜻하게 되었는데요. 지식은 전달할 수 있지만 지혜는 전달하기 어렵다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을 보면
백락자가 아닌 인간을 찾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지식은 전달할 수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이 지혜는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는 자기 스스로 쌓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공부로 가르쳐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딱 했을 때 그 질문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냥 뛰어넘는 게 아니라 그 속담에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안다 이런 말 있죠. 하나를 가르쳤는데 그 하나를 뛰어넘는 10가지의 해안이 있다는 거죠. 이 지혜는 어떻게 얻어질까요? 이건 뭐 책을 많이 보고 간접 경험할 수도 있는 거고, 몸소 여행을 다니면서 몸으로 체득화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고통이나 시련을 많이 겪어봐서 이제 감정의 밑바닥까지 고루 겪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산전수전 공중전 고생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 삶의 희로애락을 다 이해하는 그런 지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뭐라 그럴까, 우물 안의 개구리라고 하죠.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만 산다고 세상은 이런 곳이다 라고 한국에 의해서만 이 세상의 잣대가 돼버리는 것을 우물 안의 개구리라고 하죠. 근데 막 세계 여러 곳을 여행을 다 해보는 거예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네팔, 인도, 필리핀, 중국, 러시아, 뭐 그렇게 엄청 많이 다녀본 사람이 이리저리 사방팔방을 다 다녀보니까 세상이란 게 이러한 것 같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과, 한국에서만 살던 사람이 세상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과 천지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만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사물의 단면밖에 볼 줄 모르는데, 이제 지구를 막 이것저것 체험을 해본 사람은 동서남북 위아래 좌우 상하 뭐 추운 곳 더운 곳 빈민층 상류층 오만 데 다 다녀봤으니까 지구의 80% 내지는 뭐 전면을 다 파악하게 되는 그런 것을 지혜라고 하죠. 좀 더 거대한 관점, 장기적인 관점, 거시적인 관점, 창조주의 관점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시야를 넓혀가가지고 그 김상훈 저자님이 말하는 나를 넓히고 나를 확장시키고 우주만큼 커지게 만드는, 즉 지혜로워지는 수순인 거죠. 그래서 체험을 많이 해봐라, 여행 많이 해봐라, 많이 경험해봐라, 많이 겪어봐라, 많이 사귀어봐라, 많이 뭐 일해봐라, 많이 부딪혀봐라, 많이 고생 좀 해봐라 하면서 체험을 많이 하라는 그런 권유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체험을 많이 할수록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전문적으로 뭔가 특출나게 잘하지도 않고 빵빵한 뭐 지인이 있고 엄청난 실력이나 뭐 엄청난 집안이거나 뭐 그런 특별한 그런 게 전 전혀 없어요. 심지어 요즘 유튜브 분들 보면 다 영어 유창하게 잘하시던데, 저는 뭐 영어를 잘하지도 않고 대단하게 내세울 게 없는 저지만 그래도 저는 어디 가면 지혜롭다, 참 특별한 사람이다, 현명한 사람이다,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제가 추구하는 그 방향성과 맞기 때문에 아주 만족합니다. 뭐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그림 실력 있다는 말 한마디만으로도 행복을 다 가진 기분일 거고,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공부면 공부, 수영이면 수영, 뭐 연애면 연애, 뭐 악기면 악기, 자기가 잘하는 거, 자기가 제일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 그거 하나 인정받으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대단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죽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세상은,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 이 정신, 이 3차원 세계는 자신의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마음, 해안과 우리의 영혼의 장이기 때문에 바로 이거야말로 오히려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보물이 돼주고 있어요.
이 지혜를 사용할 줄 아는 게 이 세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않고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게끔 인도해 주거든요. 그래서 지혜를 쌓아가는 일이 꿀맛보다 달콤하고 내 영혼이 기뻐하는 그런 새벽별 속삭임처럼 진짜 그런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천국임을 아는 거,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 지금 이 순간 가장 소중한 사람임을 아는 것,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이 순간 가장 소중한 일임을 아는 것, 그것을 더 많이, 더 깊이, 더 풍요롭게, 더 거대하게 알아차리게 해주는 게 바로 지혜라는 걸 여러분도 이제 아시게 됐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민딩이랑 책 많이 읽고 또 좋은 글귀 책 속 보물 노트에다가 많이 적으면서 되뇌이고 아무도 훔쳐가지 못할 지혜 보물 창고에 가득 채워 나가 봅시다. 같이 하면 평생 해도 재밌을 거예요. 항상 여러분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